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김도연입니다. 어제 제 SNS 피드엔 하늘 사진이 가득했는데요. 어제 하늘 참 예뻤죠? 오늘도 날씨는 덥지만 하늘만큼은 예쁠 것 같습니다. 맑은 하늘 충분히 즐기시길 바라며 우리는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월 31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밤사이 떨어졌던 가격을 회복하면서 다시 약보합세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0.39% 오르며 925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리플은 0.79% 더 떨어지며 500원대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더리움 클래식이 2.21% 오르면서 다시 19,000원대를 넘어섰네요. 이번엔 글로벌 거래량 순입니다. 거래량은 많이 증가했습니다. 총 거래량이 어제에 비해 5조 원 넘게 증가했고요. 특히 비트코인과 테더가 각각 2조 원 정도 증가한 모습 보이고 있네요. 다음은 암호화폐 시황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기획재정부가 2018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죠? 네, 세법 개정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가장 좀 주목을 받았던 것은 기존의 이제 서민들의 세금은 좀 감면해주고 네. 부자들의 세금은 증세하는 늘려주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암호화폐에 대한 것들은 별로 핵심 과제가 빠져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좀 아쉬운데 어쨌든 파급 효과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암호화폐 대책은 현재 기재부가 아니라 국무조정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국무조정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집단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도하게 되면은 암호화폐에 대한 압박 정책이 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세액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50%에 대한 이 세액 감면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이 혜택이 너무 크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세액 감면 대상에서 좀 제외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리한테는 좀 악재로 좀 다가오는 상황이고요.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소득세 관련된 논의도 있습니다. 기존에 뭐 소득세가 매겨질 것이다. 네. 이런 뭐 정부에서는 세금을 사실상 매기면 세수가 늘려서 정책 운영하는데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에 소득세를 매긴다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좀 보시면은 개별 거래 내역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세가 과세가 좀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소득세 과세를 위해서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되면은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이라는 해석이 정부한테는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딜레마로 정부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좀 하루빨리 어느 정도로 속도를 낼 수 있을 정도로 방향을 잡고 좀 빠르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가격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마지막 날인 오늘 어땠나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그 하락폭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네. 괜찮았는데 중요한 것은 리플과 뭐 다른 것들을 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좀 약보합세였거든요. 네. 리플 같은 경우도 반등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큰 하락세보다는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렇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더리움 클래식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보시면 굉장히 좋게 좀 상승을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사실상 어제 이 오후 시간에 큰 반등이 있었다가 약간 눌림목 있다가 계속 나아가면서 추세가 살아나는 이런 상황인데, 저번 달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로 코인베이스 여기 상장 소식이 호재로 남아서 이와 같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전체적인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호재와 악재가 힘겨루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구글 상황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구글이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앱을 금지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구글도요. 그렇죠. 그 전에 다른 것들도 그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한 바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구글이 말이 나온 것이 이 암호화폐 채굴 앱이 과도한 열을 발생시켜서 기계에 부담을 준다. 이런 앱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반복성 없는 이런 유해성 광고와 같은 범주로 취급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구글 같은 경우 광고 차단 좀 잘하는 편인데 지금 이런 것들도 비슷한 것으로 간주를 하겠다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윙클보스. 네. 윙클보스 형제가 이
지금 거절을 당했었죠. ETF 관련해서. 그렇죠. 자, 근데 이번에 나스닥이 ETF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나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증권거래소에서 전 세계 2위 거래소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월스트리트 관계자들 불러서 굉장히 뭔가 회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ETF, 이 윙클보스 ETF를 포함한 전체적인 비트코인 ETF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딱 이렇게 뭐 나온 것은 아니에요. 뭐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좀 더 이 좋아질 그런 조짐이 보일 수 있는 이런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은 소식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맑은 소식 보시죠. 유럽의회가 디지털 화폐가 기존 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유럽경제통합위원회가 발표한 공식 성명에 따르면 디지털 화폐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으로 불리며 중앙은행에서 발행되지 않는 가치의 디지털 저장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때문에 돈의 대체제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정의했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의회에서 암호화폐가 기존 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은 흔치 않은 경우인데요. 이번 보고서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ETF 신청이 거부된 사안에 대해 미국 증권거래소위원이 반대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미 증권거래소가 윙클보스 형제의 비트코인 ETF 상품을 거절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증권거래소 위원인 피어스가 증권거래소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증권거래소의 역할은 합리적인 투자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 조작 없는 투명한 시장인지를 감독하는 것이지 비트코인의 자격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ETF의 승인 거부로 투자자는 투자할 선택권도 뺏긴 건데요. 비트코인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현상인 만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법원이 설립됩니다. 두바이 국제금융지역의 법원과 스마트 두바이 팀이 파트너십을 맺고 블록체인 법원을 설립한 건데요. 두바이는 오는 2020년까지 정부 문건과 거래를 블록체인에 100% 이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의 진정한 잠재력이 사법계에서 발휘될 것 같은데요. 블록체인 기반의 법원 정말 기대되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김도연이었습니다.